그래서 그 LLM에 대한 그 최근 분석 결과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LLM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리즈닝을 잘하지 못한다. 리즈닝 플래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게 아주 펀더먼털한 문제다라는 게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좀 좋은 점은 많은 사람들이 LLM의 결과가 도대체 왜 나오는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간 액티베이션 값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조금씩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AGI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AGI는 사실 AI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꿈과 같은 기술입니다. 그럼 왜 AGI 얘기가 나오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AGI 자체가 되게 좋고요. 두 번째는 AGI가 나오면 그 AGI를 이용을 해서 기술 발전이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그 예측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AGI는 결국 뭐 AGI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AI 기술이 가야 되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AGI는 특별히 AGI를 추구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거냐 뭐 그런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내로 AI를 뭐 기능적으로 또 성능적으로 계속 발전시키다 보면 결국은 AGI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AGI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대부분의 AI 하는 사람들은 저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너무 허황된 얘기고 먼 미래 얘기를 왜 벌써부터 이렇게 꺼내느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요즘 나오는 AGI가 뭐냐 그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깜짝 놀란 것들이 되게 유명한 분, AI의 권위자라고 하는 분들이 AGI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를 좀 정리했습니다. 근데 제가 파란색으로 쓴 거는 비교적 짧은 미래에 올 수 있다라는 분들이고요. 빨간색은 뭐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분들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뭐 그 딥러닝 쪽에서 이제 넘버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힌튼 교수님은 네, 20년 이내에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벤지우 교수님은 또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루쿤 교수님도 우리는 가까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젠센 황이 나와서 AGI가 뭐 5년 이내에 올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마다 견해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냐면요. 사실은 AGI 자체의 데피니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AGI는 그 일반적인 지능이라는 뜻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는 strong AI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거의 같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일반성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같은 지능, 그러면 일반적인 지능, 그래서 AGI는 strong AI하고 거의 같은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AGI에 포함되는 그런 능력들은 뭐 러닝, 리즈닝, 커미션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 consciousness라든가 self awareness, 또 sentient 또는 emotion 또는 그 conscience 뭐지 실제 이제 정신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나오는 AI들은요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하는 AI들은 이런 내용들만 얘기를 하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일종의 자아를 이루는 데 필요한 그런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AGI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은 결국 오픈 AI인데요. 오픈 AI는 AGI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태스크에 대해서 사람보다 잘하는 하일리 오토노머스한 AI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빨간 부분은 다 제외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뭐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GI는 전통적인 사람과 같은 AI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멀티태스크 AI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AGI가 가져야 되는 요건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는 그냥 읽어보면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하고 대화를 이해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난리지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커먼 센스 리즈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년 1월에 딥마인드에서
AGI를 뭐 5개 레벨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emerging 레벨부터 슈퍼휴먼 레벨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좌우간 이러한 그,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딥마인드에서 이런 거를 분류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AGI 쪽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AGI로 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브레이크 스루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결국 LLM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LM이 나옴으로써 그 멀티태스크 러닝, 그리고 제로샷 인 컨텍스트 러닝, 그 다음에 스케일을 키우면은 되게 막 새로운 뭐 기능이 나타난다.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AGI가 지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멀티미디어 관련된 기술인데, 디퓨전 모델입니다. 이 디퓨전 모델이 나온 거는 2010년대 중반쯤에 나왔고요. 그리고 2020년대 초에 그 브레이크, 그 급격하게 발전시킨 그러한 DDPM이라는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디퓨전 모델이 겐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퀄리티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그 이미지라든가 오디오라든가 또는 비디오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퀄리티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멀티모달 AI입니다. 예전에는 텍스트 따로 그리고 이미지 따로 오디오 따로 학습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같이 학습할 수 있는 통합 인베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들이 또 AGI로 가는 되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디퓨전 모델은 이와 같이 그 원래 데이터를 조금씩 노이징을 추가하면서 노이즈 벡터로 만들어낸 이 과정을 만든 다음에 이 과정에 그 리버스 트랜스폼을 신경망이 학습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뭐 이 방식의 되게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습이 안정적이고요. 그다음에 다이버서티도 충분히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이 나온 이후에 진짜 막 사진 같은 그러한 결과물들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퀄리티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라든가 오디오 쪽에서도 상당히 하이 퀄리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인이 멀티모달 AI인데요. 이 멀티모달 AI는 이제 커먼 인베딩 스페이스를 러닝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이런 것들이 인베딩 공간에서 표현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뭐 통합학습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하나의 인베딩 공간 하에 이미지도 표현을 하고 텍스트도 표현하고 비디오도 표현하고 오디오도 표현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예를 들면 뭐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합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로부터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텍스트를 오디오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같이 입력받아서 이미지를 또 텍스트 기반 매니플레이션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예전에는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가 각각 별개의 애플리케이션 필드로 생각이 되어 왔다면 이와 같은 커먼 인베딩 스페이스가 나온 이후에는 얘네들 간의 장벽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물론 현실적인 이슈들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멀티모달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러닝되고 또 인퍼런스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여러 LLM들이 이러한 멀티모달 공통 인베딩 스페이스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미나이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이 제미나이가 대표적으로 멀티모달 AI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내놓은 그러한 그 프로덕트 레벨의 LLM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LLM인데요. 그 LLM이 텍스트 토큰만을 입력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그 시퀀스가 들어가는데 이 시퀀스 속에는 텍스트도 들어가고 이미지도 들어가고 오디오 비디오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터리브 되어서 이제 다 섞여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일단 뭐 오디오건 비디오건 또는 이미지건 간에 토큰 형태로 나타내지면은 그냥 이거는 시퀀스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연어가 토큰의 시퀀스로 표현되는 것처럼 뭐 이미지 토큰, 그리고 오디오 토큰, 또 비디오 토큰 뭐 이런 형태로
일렬로 쭉 나열을 시키면은 그냥 기존의 트랜스포머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미나이 1.0에서는 출력을 이 비디오 디코더, 죄송합니다. 이미지 디코더하고 텍스트 디코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입력을 받아서 두 가지 형태의 출력을 내줄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제 제미나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이미지랑 텍스트랑 비디오를 어떻게 하나의 그 인베딩 공간에 넣느냐, 이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제미나이 1.0 테크니컬 리포트에서는 뭐 플라밍고라든가 쿠카라든가 이제 또는 그 펠리라고 하는 이게 기존 연구에서 나온 모델들입니다. 네, 이런 모델들에서 사용한 방법들을 좀 활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실제 그 이렇게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를 공통 인베딩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가장 유명한 방법이 클립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그냥 패치파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건 오디오건 간에 일정한 크기로 그 패치 단위로 쪼갠 다음에 그 패치들을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통과시켜가지고 그 인베딩 벡터로 만드는데 그 인베딩 벡터를 뽑는 그 매트릭스를 전체 모델하고 통합해서 연동해서 학습을 시키는 뭐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미나이에서는 되게 멀티모델 데이터를 되게 잘 처리하는 그러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키텍처는 일단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알파 코드는 인코더, 디코더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보통 디코더 온리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일러빌리티가 좋기 때문이고요. 크게 만들고 데이터도 키우면은, 디코더 온리 모델이 더 좋은 효율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컨텍스트의 길이를 32K, 그러니까 32,000개 정도의 토큰을 컨텍스트에서 참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거를 이전 모델하고 비교하면은 GPT-3가 한 2,000 토큰, 2,048 토큰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GPT 3.5가 뭐 4,096이나 또는 뭐 9,170, 얼마죠? 그 8192 정도를 사용했고, GPT-4가 되면서 점점 한 요 정도 레벨로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미나이에서는 그 어텐션 구조를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멀티 쿼리 어텐션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멀티 쿼리 어텐션의 핵심 아이디어는 그 어텐션 헤드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원래는 어텐션 헤드마다 키 밸류 벡터를 별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계산량과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키하고 밸류는 다 모든 헤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쉐어링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이런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 트레이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그 프리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텍스트 코퍼스, 그리고 이미지 코퍼스, 비디오 코퍼스, 오디오 코퍼스, 이런 코퍼스들을 이용해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을 통해서 러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인 튜닝하는 단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사용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강화학습, RLHF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엔드 유저한테 계속 실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이 이쪽으로 피드백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트레이닝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제미나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멀티모델 컨비네이션을 잘 하는데요. 이미지를 주고 또는 오디오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레스폰스를 텍스트로 이렇게 주는 이런 것들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미나이 1.5가 올해 3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1.0하고 1.5 사이에서 상당한 퍼포먼스 개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술적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MOE라고 하는 그 Mixture of Export 기술이 사용이 됐고요. 아까 제가 스위치 트랜스포머를 설명드릴 때 그때 말씀드렸던 그 기술이 바로 MOE입니다. 이거를 멀티모달로 바꿔서 또 개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텍스트의 크기를 엄청나게 증가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한
그 32K 정도, 그러니까 32768개 정도의 토큰을 받도록 만들었는데, 제미나이 1.5에서 그게 10메가 토큰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왜 이 10메가 토큰을 써야 하냐면, 일반적으로 그 멀티모달로 가게 되면요, 되게 긴 길이의 컨텍스트를 참조해야 합니다.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디오도 약간 좀 길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할 때 상당히 그 큰 프로그램을 짜려면 결국은 이 컨텍스트의 랭스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컨텍스트의 크기를 10메가 수준까지 키웠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점은요, 원래 어텐션 메커니즘 자체가 그 소프트맥스에 의해 가지고 그, 그 가중치를 결정을 하는데 이게 컨텍스트가 길어지면은 어텐션이 분산되면서 정확한 위치의 정보를 레퍼런스 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엉뚱한 위치를 레퍼런스하고 할루시네이션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구글에서는 그 컨텍스트의 크기를 10메가까지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리트리발 퍼포먼스가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니어 퍼펙트한 퍼포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알고리즘을 뭘 썼는지는 제가 찾아봤는데 그 공개를 안 해서 그 자료를 찾지는 못했고요. 좌우간 기존에 나온 어떤 리트리발 또는 어텐션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고 정확한 그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그 제미나이 1.5가 10메가까지 참조를 하는데, 클로드 2.1이 200K, 그리고 GPT-4 터보가 128K, 그러니까 12만 8천 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최근에 나온 좋다는 모델들이 한 이 정도 사이즈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미나이는 한 1메가에서 10메가 정도 토큰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컨텍스트를 넓게 보고, 그 다음에 리트리발 성능이 좋아지면은 제일 좋은 거는 결국은 롱레인지 컨텍스트를 참조하는 그 문제들이죠. 롱 다큐멘트 QA 또는 롱 비디오 QA, 롱 컨텍스트 ASR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제미나이의 그 리트리발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그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그 평가 방식을 needle in a haystack,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집단 더미에서 바늘 찾기라고 하는 뭐 그런 유머스러운 이름인데요. 그러한 테스트 방식이 있는데 그 테스트 방식에서 무려 99.7%, 그러니까 1메가 토큰의 헤이스택에 대해서 99.7%를 얻었고요. 그리고 10메가로 늘렸을 때도 99% 이상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면 텍스트 토큰으로 봤을 때는 이게 10 밀리언이 되고요. 그 10 밀리언이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그리고 오디오 토큰으로 봤을 때는 22시간, 그리고 비디오로 봤을 때는 한 3시간 정도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떤 영화를 보여주고 어떤 쿼리를 이렇게 썼을 때 그 쿼리에 부합하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이러한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긴 콘텍스트를 아주 정확하게 참조할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태스크고요. 그런 거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이제 AGI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이제 멀티모달 AI로 발전하는 제미나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